안녕하세요. 하숙정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리스트 메서드와 튜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보고 리스트 원소가 또 다시 리스트인 지난번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튜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리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사각관로를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리스트의 원소를 참조하고 싶을 때는 순서가 정해진 대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었고요.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일부만 선택을 할 수 있더라. 이 경우는 1부터 2씩 3, 1과 3, 그리고 5 전까지이니까 5는 포함이 안 된다 하죠. 그래서 두 개의 값만 선택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내장 함수로 합을 구해주는 함수, 길이 구해주는 함수, 최대값 구해주는 함수, 최소값 구해주는 함수 적용할 수 있었고요. 리스트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for문에서는 in 뒤에 리스트 이름을 이용을 함으로써 원소를 차례대로 가져와서 하나씩 실행하면서 반복할 수 있었다. 또는 리스트의 길이를 range 함수에 적용해서 원소 수만큼 i 값을 차례대로 바꿔가면서 특정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는 가변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뒤에 소개할 튜플 때문에 미리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데이터형 중에 수치나 문자열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자료형이에요. 4는 언제나 4죠. 바뀔 수 없는 거고요. A, B, C라는 문자열이 있다면 이 문자열의 일부만 직접적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자료형이에요. 하지만 리스트는 가변형이다. 리스트 원소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1에 17을 넣으시오라고 했다면 ag1은 여기죠. 이 자리만 지우고 17이라는 값을 새로 할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리스트는 원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원소 한 개 값 바꾸는 게 가능한 겁니다. 또는 여기는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의 일부분 1부터 3 전까지니까 여긴가요? 여기를 44, 47로 바꾸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바뀌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의 메서드라고 나오는데요. 이 메서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고 이 메서드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만의 고유의 기능과 같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배운 리스트나 또는 문자일 같은 경우 나중에 더욱더 자세히 하겠지만 모든 이 데이터들은 고유의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정수기 같으면 예전에는 물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수도 나오죠. 냉수도 나오죠. 얼음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능이 다양해져서 정수기 자체에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TV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것처럼 자료마다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서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스 뒤에 함수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랭 함수, 썸 함수, 맥스 함수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함수라고도 얘기하지만 특별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메서드라는 용어로서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카운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괄호 뒤에 나오는 이 20이라는 숫자가 몇 개 있어?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20 몇 개 있죠? 한 개 있잖아요. 이거 찾는 거를 내가 코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메서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메서드를 이용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적어줘야 되냐면 리스트 이름을 먼저 적고요. 뒤에 점을 찍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메서드 이름을 적고 함수와 같으니까 함수처럼 괄호 열고 닫고 안에 필요한 함수가 일하는 데 필요한 정보죠. 인자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함수는 소개했고 다음 정말 많이 쓰는 함수 중에 또 하나 인덱스 함수예요. 이것은 뒤에 있는 이 값이 리스트 어디에 있지? 위치를 찾아주는 메서드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 33, 19, 20, 여기 20이 있네? 그렇다면 인덱스 메서드가 구해주는 값은 뭘까요?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는 인덱스 값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덱스 2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리스트에 없는 값을 찾는다면 그때는 그냥 쾅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방금 배운 카운트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70이라는 값이 이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카운트 함수를 age 리스트에 대해서 카운트 메서드를 적용을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70이 0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카운트가 0이면 그런 숫자가 없네. 인덱스 적용할 수가 없겠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코드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로 append 22를 추가를 한다는 뜻이죠. 자, append는 리스트 뒤에만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스트 자체에 22를 추가를 한다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move 제거하라는 뜻이죠. 22를 찾으세요. 그리고 있다면 제거하세요 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21을 추가했으니까 22가 있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없애버리면 남는 건 이렇게 62까지만 있을 겁니다. 이 remove는 인덱스와 같아요. 값을 찾을 때 처음 찾는 값 한 개만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인덱스도 여기 지금 우리가 예제에서는 20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도 20이 있었다면 첫 번째로 찾은 20의 인덱스만 구해줘요. 리무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혹시라도 20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 찾은 한 개만 제거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다면 역시 오류로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니까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리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로 원소들을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해요. 리버스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거꾸로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말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렬하는 거겠죠. 이름 순으로 정렬하세요. 키 순으로 정렬하세요. 성적 순으로 정렬하세요. 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다면 sort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sort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점점 값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리스트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리스트 자체가 정렬되어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는 보통 높은 점수부터 1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그렇다면 인자로 리버스 값을 true로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 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sort 함수는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리스트 자체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리스트 원래 순서 그대로 유지하되 정렬한 결과만 원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내장 함수가 있거든요. sorted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sorted라는 내장 함수에 내가 정렬하고 싶은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age 리스트 내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리스트를 정렬한 결과만 따로 구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sorted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리스트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스트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한 sort 함수를 이용을 하면 리스트 자체가 변경된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16-2 코드에서 어느 점을 리스트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거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어느 점도 입력을 받고 어느 점 개수도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를 점점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즉 어느 점을 입력할 때마다 다음 입력하면 다음 입력하면 다음 입력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점점 확장되는 것 말입니다. 확장된다. append 메서드를 사용하겠다. 느낌이 오죠? 자, 정확한 코드는 아니지만 대충 아는 것만 먼저 적어 본다면 일단 몇 개 입력받을지 입력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input 함수 사용해서 n에 입력할 어느 점 개수를 입력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 어느 점을 입력받아야 될까요? 5번? 그렇죠. n번입니다. 우리는 5를 n에 입력받잖아요. 그러니까 원소값을 입력받아서 리스트에 추가하는 걸 몇 번 반복한다? n번 반복한다. 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이 프리즈에 빈 리스트로 초기화하는 문장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가 좀 전에 append 메서드를 이용해서 리스트 이름이 있다면 리스트에 append 메서드를 이용해서 원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append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겠죠. 정수기를 사야 정수기에 있는서 얼음을 빼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프리즈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야만 메서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고 난 후에 우리는 n번, 즉 5번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코드가 들어가야 될까? 묻고 답하고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묻는 문장. 자, 여기서 어느 점을 물을 때도 내가 몇 번째 어느 점까지 입력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앞에 이렇게 순서 번호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i는 어떻게 변해요? range n이니까 0부터 4까지 변하죠. 그런데 이 값들은 i보다 얼마 많아요? 1씩 많네요. 그래서 i 플러스 1번째 어느 점은 이렇게 묻고 입력을 x에 입력을 받죠. 이 x를 어디에? 프리즈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 자, 맨 먼저 5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어느 점으로 0을 입력했다면 x에 0이 들어왔겠죠. append를 시키면 프리즈 0 하나 생겼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i에 1이 들어왔겠죠. 역시 또 묻겠죠. 10. 이번엔 x에 10이 들어왔습니다. append 하게 되면 10이 들어오겠고 돌아가서 물었을 때 마이너스 5, x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append 시키면 마이너스 5. 돌아가서 0을 입력하게 되면
0이 들어오겠고 어펜드 시키면 이렇게 되겠고요. 또 돌아갔습니다. 아직까지 range n 4가 나오죠. 툭 튀어나와서 i에 들어갔고 다섯 번째 어는 점은 물었을 때 마이너스 15 x에 마이너스 15가 들어갔고요. 어펜드 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면 더 이상 가져올 값이 없으니까 for 끝이 났고 우리는 여기 목록을 아주 간단하게 배열 이름만 사용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리스트를 처음부터 내가 코드 안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받으면서 리스트를 완성해 가겠다면 빈 리스트를 완성한 후에 값을 입력받거나 또는 구할 수도 있겠죠. 구한 후에 append를 이용해서 하나씩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꼭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코드 작성해 봅시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내가 합격했을까 못했을까 두근두근 거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리스트는 어떤 응시자가 합격했을 때 여기 리스트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순서가 뭘 나타내느냐면 합격 순위가 되겠습니다. 즉 인덱스가 0이라면 1위, 1이라면 2위로 합격했다 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최고원 이름이 있다면 합격이고 없으면 불합격이겠죠. 자,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카운트 함수 기억나죠? 이 리스트 안에 최고원이라는 이름이 몇 개 있어? 1개라면 합격했을 거고 0개라면 불합격이고 그래서 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네임 리스트는 직접 리스트를 저장할게요. 그리고 합격 확인할 이름은 입력받아야겠습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who라는 이름에 입력받을 거고 자, 여기 결과를 보니까 코드를 보니까 불합격입니다가 먼저 나와 있고요. 합격입니다가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불합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대로. 이 사람 보니까 이 이대로란 이름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불합격이겠죠. 있다 없다를 카운트 함수로 구할 수 있더라. 네임 배열에서 카운트 메서드를 적용하고 인자로 who라는 이름을 활용했더니 개수가 0이야. 그 말은 불합격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일단 여기 온다는 말은 뭡니까? 합격자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요. 합격입니다만 오는 게 아니라 몇 위로 합격했느냐까지도 정보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 몇 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자, 최고원이 name2 즉 인덱스가 2라는 걸 안다면 순위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는 이 인덱스보다도 1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위로 합격입니다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덱스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1 더하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의 인덱스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임 리스트에서 who라는 이름은 인덱스가 얼마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의 원소가 다시 리스트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분기별 실적, 작년, 재작년 이렇게 세 연도의 분기별 실적이 있는데 이걸 리스트에 어떻게 저장할까요? 자, 이렇게요. 크게 본다면 이런 리스트 3개가 모여진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라는 리스트는 원소가 3개인데 각각의 원소가
또다시 리스트니까 사각괄호를 이용해서 값들을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코딩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자, S0만 적어주게 되면 4개의 값이 있는 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두 번째 원소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 프린트 S0이라고 적으면 4개의 원소가 다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원소만 지정하려면 S0까지가 이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0까지가 리스트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소를 참조했던 것처럼 뒤에 사각괄호와 인덱스를 주면 특정 원소를 지정할 수 있겠네 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2개를 사용해야만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경우 특정 원소를 참조할 수 있다 까지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리스트 이름만 세일즈로 바뀌었어요. 자, 이러한 리스트 내용을 출력을 하고 이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 90 이상은 몇 개 있는지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했기 때문에 자, 세일즈 리스트 안에 3개의 원소가 있는데 각각의 원소가 리스트이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한 행씩 출력을 해보려면 단순히 프린트 세일즈 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다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을 바꿔서 출력을 하려면 한 행씩 출력이 되는데 첫 번째는 S가 아니고 세일즈 0, 다음은 세일즈 1, 다음 세일즈 2잖아요. 근데 이 인덱스와 상관없이 우리 파이썬의 특징인 리스트 이름을 적고 그리고 왼쪽에 로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세일즈에 있는 원소가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에 있는 원소인 리스트를 3개 하나씩 가져와서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겠다. 자, 우리에게 문제는 이 4라는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 4라는 숫자는 카운트 변수에 저장할 건데요. 일단은 0이라고 초기화해 주고 이 안에서 카운트 수를 1씩 증가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일단 문제가 복잡하다면 간단하게 크게 분리해서 이 정도로 순서에 맞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안의 내용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일즈 안에 리스트가 3개 들어있죠. 원소가 리스트다 보니까. 그럼 이 리스트를 가져와서 각각에 대해서 90 이상인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안에서 세일즈에서 가져온 것이 리스트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원소 4개인 리스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너 90 이상이야? 90 이상이야? 90 이상이야? 90 이상이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원소 한 개에 대해서 각각씩 처리해야 되니까 또다시 for를 이용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로 안에 있는 첫 번째 원소,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 차례대로 가져와서 물으면 되겠죠. 90 이상이야? 그렇다면 1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대한 소개는 모두 마치고요. 튜플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튜플 역시 리스트처럼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는 리스트 안의 내용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튜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가 실수로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자료를 저장할 때 튜플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튜플을 만들려면 파이썬이 리스트인지 튜플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하는데 튜플은 그냥 괄호를 이용합니다. 콤마로 원소 값을 구분하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튜플은 이 괄호까지도 생략 가능해요. 뒤에서 더 자세히 보고요. 예를 들면 튜플에 저장하면 좋은 정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저장할 때 도서명과 저자명, 출판연도 서로 관련된 건데 한꺼번에 저장하면 좋겠네. 자, 도서명과 저자명, 출판연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죠. 실수로 바꿔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건 튜플에 넣어서 처리하면 좋겠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른 요일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 지금처럼 변경이 되지 않는 여러 자료를 저장하는 데는 튜플이 상당히 좋은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여기 리스트를 만들 때는 사각괄호 이용하는데 우리 튜플은 괄호를 이용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 공통점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리스트와 똑같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순서가 있어서 인덱싱을 통해서 특정 원소를 참조할 수 있고요.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을 해서 1부터 4 전까지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요. 리스트처럼 더하기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리스트처럼 곱하기를 통해서 여러 번 연결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변수에 한꺼번에 값을 줄 수 있었잖아요. 튜플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리스트의 길이 랭 함수 그리고 리스트의 메서드 그런데 튜플에도 카운트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인덱스 0, 1, 2 인덱스가 아니고 카운트죠. 카운트니까 수가 몇 번 있어? 한 번. 그리고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면 수는 몇 번째에 있어? 인덱스 2에 해당하죠. 0, 1, 2, 3, 4가 인덱스니까 똑같이 리스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인 뒤에 이름을 적어서 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인 뒤에 튜플 이름을 적어서 원소들을 하나씩 가져오면 월화수목금 출력이 되겠습니다. 역시 랭 함수 이용해서 0, 1, 2, 3, 4를 가져와서 원소를 참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다른 점 한번 볼까요? 생성할 때 사각괄호 그리고 그냥 괄호 사용하는 게 다른 점이었고 무엇보다도 튜플은 괄호를 아예 생략해도 된다. 자, 그리고 원소가 한 개의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튜플은 반드시 원소가 한 개라면 첫 원소 뒤에 콤마를 꼭 적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튜플은 괄호를 생략해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튜플이야 라고 하면서 괄호를 생략하고 콤마까지 안 적어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문자열 저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콤마를 적어줌으로써 이건 뭐지? 콤마가 있네? 튜플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강조했던 것처럼 리스트는 첫 번째 원소만 바꾸는 것, 그리고 뒤에 원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원소를 하나 제거하는 것. 값이 하나 없어졌죠? 19. 이것이 다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튜플은
절대로 안 되고요.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안 되고요. append는 아예 못해요. append 메서드가 없어요. 튜플에게는. 리스트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거 한 가지만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변형이 아니고 불변형이다. 그럼 튜플을 이용해서 60갑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 조금 생소한가요? 그러나 환갑이라는 용어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소범토 용변말염원 닭게대 12지 자축인묘진섬 신유 수레 그리고 갑을병정 모시기 정도는 좀 들어본 것 같죠? 10관과 12지를 순서대로 맞추어서 만들면 60개의 간지가 나옵니다. 요걸 60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두 개를 조합하는 방법은 차례대로 하나씩 맞추어서 보이나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개유까지 하고 나니까 술해는 짝이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을 해요. 갑 다시 가져오고요. 을, 병, 정. 그럼 12지도 마찬가지죠. 술해 다음에 끝이 났으면 다시 자축인묘 진서음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자를 만들어 가다 보면 자, 여기 요게 60번째거든요. 60번째 간지예요. 그러면 갑, 개, 해가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 다음에가 갑이고 신유 수레 다음에가 자고. 갑자 똑같네? 자, 내가 갑자년에 태어났는데 또 다시 갑자가 되었다. 환갑. 우리 60살이 바로 환갑이 된 거죠. 자, 요 60갑자를 출력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를 직접 코딩하려면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조금 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개, 10개가 각각 60개씩 차례대로 모아서 60개의 글자만 만들어낸다면 무조건 1대1로 맞추어 가면 된다라는 걸 생각해 냈다면 우리 튜플은 곱셈 덧셈이 되더라. 자, 여기 10간 변수명 잘 볼까요? 앞에 언더스코어 밑줄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 파이썬에서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을 사용한 거고요. 자, 그리고 갑을병정 순서 바뀔 수가 없고요. 자축인묘도 순서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갑도 바뀔 수가 없고. 그러니까 튜플이 가장 좋은 자료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0간지를 아까 계속 부족한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돌린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튜플을 계속해서 붙이는 거니까 순서대로 60개, 여기도 60개가 만들어지겠죠. 글자가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반복해야 된다. range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10간 60이라는 튜플을 사용했다면 여기 튜플에 있는 60개 원소는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12지 60의 튜플은 가져올 방법이 없죠. 사실 있긴 하지만 너무 코드가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문이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인덱스를 10간 60, 12지 60 튜플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를 순서대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찍고 한 줄에 10개만 찍고 줄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개를 찍었다면 줄을 바꾼다는 프린트를 통해서 줄 바꿈이죠. 이게 줄 바꿈인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찍었다면 줄을 바꾼다. 근데 10개 찍은지 안 찍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i가 어떻게 변합니까? 0, 1, 2, 3, 4, 5, 6, 7, 8, 59까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i보다 1 많으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네. 10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10개 출력했구나. 그러니까 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메서드로는 개수 알려주는 메서드, 위치를 알려주는 인덱스, 그리고 원소를 추가해주는 append, 원소를 제거해주는 remove가 있었고요. 리스트를 구성하는 원소 자체가 또다시 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리스트처럼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지만 리스트와 다르게 절대로 그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튜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튜플은 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튜플 역시 리스트처럼 for와 같은 반복문으로도 충분히 반복 처리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